오늘은 정말 심각하고 무서운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영양제를 잘못 드시면 단순히 속이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요즘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TV나 유튜브에서 좋다는 말만 듣고 여러 가지 영양제를 무심코 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움큼, 저녁에 또 한 움큼씩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하지만 여러분, 영양제는 절대로 만능이 아닙니다. 잘못 먹으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어요. 제가 30년 동안 연구하면서 직접 확인한 사실들을 오늘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특히 오늘 말씀드릴 5가지 영양제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비타민이니까, 칼슘이니까, 몸에 좋다고 알려진 것들이니까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이런 생각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한 자료들을 보면 영양제로 인한 부작용 사례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간이 손상되거나 신장에 문제가 생기거나 심지어 심장에 이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게 정말 안타까워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이런 위험들을 미리 알고 조심하기만 해도 충분히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작정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제대로 알고 먹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무심코 복용하고 계신 영양제가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면 아마 깜짝 놀라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 오랜 지인인 72세 김영자님한테서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평소에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 자꾸 피곤하고 기운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고 물어봤더니 비타민이며 칼슘제며 하루에도 여러 알씩 챙겨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속이 메스껍고 머리가 어지럽다고 하시더니 결국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어요. 검사 결과를 들었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영양제 과다 복용으로 신장에 돌이 생기고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치솟았던 거예요. 건강해지려고 먹은 영양제가 오히려 건강을 무너뜨린 셈이죠. 김영자님처럼 좋은 마음으로 건강을 위해서 영양제를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자칫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영양제 복용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영양제는 부족할 때 보충해야 하는 건데 과하면 오히려 건강을 무너뜨려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원칙만 지켜도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안전한 복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작은 습관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이런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5가지 영양제를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비타민 메가도스라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정말 큰 착각이에요. 권장량의 수십 배를 복용하는 방식을 메가도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먹으면 간 손상이나 신장 결석, 출혈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 고용량 비타민 D를 복용한 후 신부전이 생기거나 고칼슘혈증이 나타난 사례들이 계속 보고되고 있어요. 특히 비타민 D는 지용성이라서 몸에 쌓이기 쉬운데 한 번 과다 복용하면 몇 개월 동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69세 박명수님은 평소 피곤하다는 이유로 비타민 C를 하루에 2000mg 이상 드시다가 신장 결석으로 큰 고생을 하셨어요. 비타민 C가 몸에서 분해되면서 생기는 옥살산이 신장에 쌓여서 돌이 된 거죠. 그래서 반드시 제품에 적힌 권장량을 확인하시고
필요 이상으로는 절대 복용하지 마세요. 특히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이나 암 치료제와 함께 복용할 때는 심각한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혹시 지금 드시는 비타민 양을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두 번째로 녹차 추출물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녹차 자체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서 몸에 좋은데 문제는 고농축된 캡슐 형태로 먹을 때 생겨요. 이런 제품들은 간에 독성을 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유럽식품안전청에서는 하루에 800mg 이상 섭취하면 간 손상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어요. 그런데 시중에 나와 있는 녹차 추출물 캡슐 중에는 한 알에만 이 양의 절반 이상이 들어있는 제품들도 많거든요. 74세 이은자님은 다이어트 효과를 기대하며 녹차 추출물 캡슐을 꾸준히 드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노래지는 황달 증상이 나타났어요.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정말 위험할 뻔했죠. 녹차는 차로 하루에 두세 잔 마시는 수준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마시는 게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보충제 형태로는 드시지 않는 게 최선이에요. 특히 빈혈이 있거나 간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절대 금지입니다. 녹차 대신 추출물 캡슐을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철분제입니다. 빈혈 치료에는 꼭 필요하지만 빈혈이 없는 사람이 먹으면 오히려 간이나 심장에 손상을 줄 수 있어요. 우리 몸은 철분이 많으면 저장해 두는데 이게 너무 많이 쌓이면 활성산소를 만들어서 장기를 손상시킵니다. 미국에서는 철분제 중독으로 응급실에 내원하는 사례가 매년 수천 건씩 보고되고 있어요. 특히 어린아이들이 실수로 먹는 경우가 많은데 어른들도 과다 복용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67세 김동수님은 평소 어지럼증이 있다는 이유로 철분제를 두세 알씩 드시다가 간 수치가 급격히 올라갔어요. 빈혈 검사도 해보지 않고 무작정 드신 거였는데 알고 보니 빈혈이 아니라 혈압약 부작용으로 어지러웠던 거더라고요. 철분제는 반드시 혈액 검사를 해서 정말 부족할 때만 복용해야 합니다. 또한 갑상선 약이나 항생제, 칼슘제와 함께 먹으면 서로 흡수를 방해해서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빈혈 확인도 없이 철분제를 먼저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번째는 칼슘제예요. 뼈 건강을 위해서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과량 복용하면 혈관에 칼슘이 쌓여서 석회화가 일어나고 심근경색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를 보면 칼슘 보충제를 복용한 그룹에서 심근경색 위험이 31%나 증가했어요. 칼슘이 혈관벽에 쌓이면서 혈관이 딱딱해지고 결국 혈관이 막히는 거죠. 70세 장혜수님은 뼈를 튼튼하게 하려고 칼슘제를 매일 2알씩 꾸준히 드셨는데 결국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평소 혈압이 조금 높긴 했지만 크게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칼슘제가 혈관 상태를 더욱 악화시킨 거였습니다. 칼슘은 음식으로 보충하는 게 가장 좋아요. 멸치, 두부, 브로콜리 같은 음식들 말이에요. 꼭 보충제를 드셔야 한다면 한 번에 많이 먹지 마시고 나누어서 소량씩 드세요. 비타민 D와 함께 고용량으로 드시면 더욱 위험합니다. 혹시 뼈 때문에 칼슘제를 많이 드시고 계시진 않나요? 마지막으로 마그네슘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수면에 도움이 되고 근육 이완에 좋다고 해서 많이 드시는데 과다 섭취하면 부정맥이 생기거나 호흡이 곤란해질 수 있어요. 미국 독성학 보고서를 보면 고용량 마그네슘 보충제를 복용한 후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례들이 계속 보고되고 있어요. 특히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은 마그네슘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서 더욱 위험합니다. 66세 최성호님은 불면증 때문에 마그네슘을 하루에 1000mg 이상 드시다가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 증상이 나타났어요. 처음엔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인 줄 알았는데 마그네슘 복용을 중단하니까 증상이 사라졌거든요. 마그네슘은 하루에 300mg 이내로 드시고 가능하면 견과류나 녹색 채소로 보충하시는 걸 권해요. 신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잠이 안 와서 마그네슘을 두세 알씩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처럼 5가지 영양제는 모두 잘못 먹으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반대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영양제를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천법을 하나씩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강조하고 싶은 건 혈액 검사로 부족한 영양소를 확인하는 거예요. 무작정 먹는 대신 본인에게 꼭 필요한 성분만 보충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TV에서 봤으니까 하면서 따라 드시는데 이게 정말 위험해요. 우리 몸은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어떤 분은 철분이 부족하고 어떤 분은 오히려 너무 많을 수도 있어요. 검사 없이 무턱대고 먹으면 불필요한 과잉 상태를 만들어서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정기 검진 받으실 때 영양 상태도 함께 확인해 보시고 정말 부족한 것만 보충하세요. 특히 비타민 D, 비타민 B12, 철분, 엽산 같은 건 혈액으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요. 최근에 혈액 검사로 영양 상태를 점검해 보셨나요? 두 번째로는 전문가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시는 시니어분들은 상호작용 위험이 크거든요. 지인이 권하거나 광고만 보고 선택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약국이나 보건소에서도 상담받으실 수 있고 정기적으로 진료받으시는 곳에서 상의해 보세요. 복용하고 계신 약과 영양제가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 칼슘제를 많이 먹으면 혈압이 더 올라갈 수 있고,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이 비타민 E를 많이 먹으면 출혈 위험이 커져요. 약과 영양제를 함께 드실 때 전문가와 상의해 보셨나요? 세 번째는 권장량을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대부분의 부작용은 권장량을 초과했을 때 발생합니다. 효과를 빨리 보려는 욕심 때문에 2배, 3배로 먹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정말 위험해요. 제품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하루 권장량 이상은 절대로 드시지 마세요. 특히 지용성 비타민인 A, D, E, K는 몸에 쌓이기 쉬우니까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 제품을 함께 드실 때는 같은 성분이 겹치지 않는지도 확인하세요. 멀티비타민을 드시면서 따로 비타민 C나 D를 추가로 드시면 과다 복용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드시는 영양제 양이 권장량을 넘지 않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네 번째로는 음식을 먼저 생각하고 영양제는 보충으로만 활용하세요. 음식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는 다른 성분들과 조화롭게 작용하거든요. 자연스럽게 흡수도 잘 되고 부작용도 훨씬 적어요. 영양제를 음식 대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정말 잘못된 습관이에요. 신선한 채소와 과일, 견과류, 생선 같은 음식들을 우선적으로 드시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만 영양제로 보충하세요. 예를 들어 칼슘은 멸치, 치즈, 브로콜리에서, 철분은 시금치, 콩, 살코기에서, 마그네슘은 견과류, 바나나, 현미에서 얻을 수 있어요. 이런 음식들을 충분히 드시고 계신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오늘 식사에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셨나요? 5번째는 한 번에 많이 먹지 말고 나누어서 드시는 거예요. 우리 몸은 한꺼번에 많은 양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특히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건 분할해서 드셔야 흡수도 잘 되고 부작용도 줄일 수 있어요. 아침과 저녁으로 나누어서 드시고 다른 약과는 최소한 2시간 정도 간격을 두세요. 식사와 함께 드시면 속쓰림도 예방할 수 있고 흡수율도 높아져요. 철분제는 공복에 먹어야 잘 흡수되지만 속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식사 후에 드시다가 괜찮으면 공복으로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혹시 지금 영양제를 한 번에 몰아서 드시고 계시진 않나요? 6번째로는 복용 중에 몸의 변화를 잘 관찰하세요. 메스꺼움이나 두통, 소화불량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라요. 특히 새로운 영양제를 시작하실 때는 하나씩만 추가하세요. 여러 개를 동시에 시작하면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게 원인인지 찾기 어려워져요.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도 받아서 수치 변화를 확인하시고
목표 수치에 도달하면 용량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평생 먹어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서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5가지 영양제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비타민 메가도스, 녹차 추출물, 철분제, 칼슘제, 마그네슘이었죠. 모두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들이지만 잘못 복용하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확인하셨을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영양제는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부작용은 없다고 잘못 생각하셨을 텐데 이제는 그런 생각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잘못 관리하면 간 손상, 신장 결석,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반면에 제대로 관리하시면 정말 필요한 영양소만 적절히 보충해서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무작정 많이 먹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만큼만 안전하게 드시는 거죠. 제가 30년 동안 연구하면서 깨달은 건 영양제도 결국 균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족해도 문제지만 과해도 문제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제안은 딱 하나입니다. 무조건 권장량을 지키시고 정말 부족한 경우에만 보충하세요. 그것만으로도 오늘 말씀드린 위험들을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혈액 검사로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의하고 권장량을 지키고 음식을 우선하고 나누어서 드시고 몸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 이 6가지 원칙만 지키셔도 훨씬 안전하게 영양제를 활용하실 수 있어요. 특히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더욱 신중하셔야 합니다. 상호작용으로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귀찮으시더라도 꼭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영양제에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기본은 역시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이에요. 영양제는 정말 필요할 때만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거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영양제들을 대체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음식 습관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으면 영양제 없이도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실용적인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혹시 여러분도 해당되시는 부분이 있었나요? 지금까지 어떤 영양제를 드셨는지,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댓글로 경험과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